폭풍 전야 같거든. 저는 한미 중국 간첩단 사건이 거짓이기를 바랍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오보를 해가지고 잘못 이런 보도를 했는데 한 번 오보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두 달 동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추가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뭐죠? 예,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다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좌파들이 이렇게 이런 집요하게 나라를 먹는 겁니다.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재판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재판관들은 다 뭡니까 얼굴 마담이고 뒤에서 다 판결문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격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총력을 기울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알리는 것이고 이번에 패배하게 되면은 그걸로 뭡니까 종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스카이데일리가 몇 분 간격으로 보도를 또 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비밀작전 막전 막후. 스카이데일리 보도 여러분 한두 번 나왔으면은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서 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외국인 숙소인 수원시 건성구 선관위 연수원 2생활관 내 여러분들 이 한미 공동작전이 펼쳐졌다는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제 스카이데일리가 낸 2보 이게 여러분들 스카이데일리가 낸 2보인데 한미 공동으로 12월 3일 계엄 당일 진행된 비밀작전 장소인 경기도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제2생활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외국인 숙소가 왜 있어야 되죠?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연수원에 외국인 전용 숙소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대외협력관계 때문에 외국인이 오더라도 국내인하고 외국인을 왜 분리해야 되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보시면은 이 KBS 뉴스가 이렇게 이런 보도를 했네요. 물러난 바로 전임자입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현직은 문상호 전 이제 계엄 당시 현직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북한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한 요원 명당 작성을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퉁명스럽게 대응했다. 그러나 노상원 전 사령관이 너 나 못 믿냐? 좀 있으면 장관이 나한테 전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바로 직접 명령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10분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노상원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문상호 전 사령관은 증언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면서 군 내에서 가장 선임자인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하는 말에 거스를 생각하기 어려웠다. 당연히 뭡니까 장관이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봤겠죠. 이후부터 의구심 없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과 정보사 간부들은 노상원 전 사령관 지시를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여겼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아마 이런 내용을 KBS가 바로 15일 날 9시 뉴스에 아마 보도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KBS는 일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2월 15일 노상원이 알았다는 계엄 시각이라는 KBS의 단독 보도는 사실이지만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노상원이 진행한 것은 계엄 사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간첩단 체포를 위한 비밀작전이었습니다. 요까지는 KBS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보도를 제가 다루는 겁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비중 있게. 야 이거는 그냥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냥 스토리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신뢰성 있는 기사라고 보는 겁니다. KBS 취재가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밝혀도 좋다고 동의한 점을 고려해 한 가지 사실을 더 밝힌 것입니다. 본지의 특종 보도인 중국 간첩 선관위 연수원 체포 압송 보도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정보기관과 한국 정보기관 사이의 비밀작전이었습니다. 미국 측이나 한국 측 역시 공식적 개입은 비공개가 정상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 발표가 가능할 정도의 성공한 작전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만일 사실이라고 판정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기관 그것도 본인들이 강조하는 헌법기관이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서 이름들 한국 선거와 한국 여론 조작은 물론이고 전 세계 미국 측의 전략적 이해가 관련돼 있는 제3국의 선거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한 것을 뜻하는 거죠.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선관위를 구분한 겁니다. 분리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미국의 미국 이익을 여러분들 침해하는 전 세계 부정선거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한 것이지 한국과 다르다는 부분을 이런 대통령이 구분해 준 겁니다. KBS는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본인들은 중국 간첩단 여러분 사건과 연결 안 했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할 때는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KBS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이 한 번 더 스카이데일리 이런 보도를 더 보충 입증해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지의 특종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 중 역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고 한국의 정치적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측 소식통으로부터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답답한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KBS가 실제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 미국이 아닌 우리 측 작전 책임자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작전에 관여한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다. 한국 측은 정보사 블랙 요원이 미국 측과 공동작전을 수행했고 그들 중 일부는 모체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밀작전의 우리 측 책임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고 작전이 실패할 경우 정보사령관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이번 작전의 경우 정보에 제한이 걸린 것으로 들었다. 노상원 씨는 자신의 신문과 관련해서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진행된 비밀작전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라인이 없는 정보 요원들을 동원한 그런 작전으로 보이네요. 한미 합동작전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조만간 미국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대통령이 찍을 걸고 수행한 작전이지만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트럼프도 1기 집권의 부정선거로 인한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미국 측의 중국 간첩 신문 결과에 대해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 미국 측의 공식 발표에 있고 나면 추가적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의 간첩들이 한국의 선관위 연수원 제2생활관에 기수하면서 6개월 주기로 교체됐고 목인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국과 미국의 내정에 간섭해왔다는 기존 보도 내용을 재확인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수원시 건성구의 선관위 연수원에서 외국인 전용 수소가 있고 그 전용 수소는 수원시 건성구 선관위 연수원 제2생활관입니다. 거기에 중국인들이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여론조작 공작에 개입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선거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저는 제가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5년간 부정선거 문제를 추적해 온 사람으로서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 이 수원시 건성구 제2생활관이 진짜 대한민국 선거조작 전산조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구나. IT 인프라가 깔려 있고 보안이 철두철미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전용 해선들이 이런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야 이런데 내가 만일 민주당의 이름들 부정선거 기획단장 정도 하면 바로 수원시 건성구에 이 제2생활관에 전부 다 작전을 다 했겠다. 그리고 싹 맞추고 나면 이름 정리해 가지고 중국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국제사건으로 개입이 된 겁니다. 가나 사건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데까지 개입된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명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외국인 전용 생활관을 허물 예정이라고 한다. 증거를 인멸해야 되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죠.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런데 1월 1일 저녁에 나온 기사를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 스카이데일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중국의 간첩들이 한국의 선관위 연수원 제2생활관에 기수하면서 6개월 주기로 교체됐고 목인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국과 미국의 내정에 간섭했다. 여론조작을 여기서 대부분 다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자, 어떤 북조선도 대단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잔인한 겁니다. 전 세계 전자 여러분들 투표지 불길 수출에 이런 부정선거를 재촉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죠, 중국 공산당하고 부역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플랫폼을 제공한 것으로 여러분들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전부 다 목을 날려야 될 것 같아요. 미영님 고맙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한 중국 간첩 체포작전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후속적인 곤조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중국 간첩을 한국으로 압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은 한 몸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협조 없이는 한국에서 부정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반국가 세력들이 공조해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한 사건으로 부정선거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이전에 또 말이 굉장히 격했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 이런 이야기들이 성명서 같은 데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좀 말이 격하다고 생각했지 대통령이 이런 고민이 있을지는 몰랐던 겁니다. 찜스마트님 고맙습니다. 저스틴 트위더 캐나다 총리의 사퇴를 불러온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사건에 이어서 중국에 개입한 부정선거가 지역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 부정을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조작을 했겠죠.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의 대전광역시를 전부 다 조작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수원시 권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제2생활관을 왜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허뭅니까? 왜 허물죠? 김용민이가 왜 허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이번에 이런 밀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꼼짝없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싫은 사람은 떠날 거고 그냥 낭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냥 탄핵을 당한 것은 곧바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그냥 부정선거 세력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